조효경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전 공동체 운동연합이 지난 9일 출범했습니다. 네. 공동체 운동연합 어떤 단체입니까? 먼저 저희 단체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제 마을이나 지역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마을에서 뭐 1터와 3터를 오가면서 이제 마을을 가꾸는 그런 이웃들이 있고요. 네. 또 이 이웃들이 시간적인 그런 짬을 내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 활동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우리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뭐 이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사람이나 환경 또 공동체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마을 기업이나 뭐 협동조합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 지역 사회를 이루고 있는 마을 공동체 그리고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이 세 개의 영역이 서로 연대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해 보자라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만든 단체입니다.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와 네. 관련된 단체들이네요. 네. 그럼 주로 어떤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저희 단체는 참여하시는 분들을 좀 보면 뭐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 그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마을 도서관 그리고 뭐 교육 공동체 마을 안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그 마을 미디어, 뭐 마을 신문 같은 마을 미디어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주민자치에 활동하시는 분들, 또 엄마들 모임도 있어요. 그리고 뭐 공동체 관련해서 연구하는 단체들도 있고요. 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의 모습만큼 아주 다양한 단체와 주민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여러 분야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네. 창립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려면 아마 작년 이맘때쯤을 좀 그 일을 좀 떠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작년 이맘때쯤에 뭐 중앙 정부나 아니면 대전시의 좀 정치 권력이 좀 변화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그 마을 공동체, 뭐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그런 활동들을 좀 축소시키려는 그런 좀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대전시의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을 좀 하고자 그 대전 공동체 비상회의하고 대전 사회적 경제 비상회의 이 두 개의 뭐 대응 단체가 좀 그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함께 좀 공동 대응을 하다가 이제 더 큰 좀 연대체로 가야 할 필요성이 느껴서 대전 공동체 운동 연합이라는 단체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본다면요. 시민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센터들의 폐쇄가 영향이 있었겠죠.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요. 말씀처럼 이렇게 다양한 이제 공동체 활동들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들이 그 당시 많은 폐쇄 결정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러한 결정들이 어떻게 보면 좀 외형적으로 드러난 시점이 바로 이러한 뭐 현 정부나 대전시의 반 공동체 정책이 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걸 보여주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는 더 심각성을 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네. 특히 그 대전 사회적 자본 지원 센터와 같은 그 10년 동안 대전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했던 그런 조직의 그런 폐쇄는 좀 더 저희의 그런 대응을 좀 촉진시킨 그런 이유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최근에는요, 또 NGO 지원 센터도 10년 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종료 통보를 받았어요. 네.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접한 이유는 사실 그 작년에 많은 중간 지원 조직을 폐쇄한 그 이유와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지원 조직들을 폐쇄하는 좀 매뉴얼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좀 네. 생각마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중복 사업이 많다라는지 뭐 예산이 없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네. 저희로서도 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복 사업이고 예산 부족이다. 네. 그 전에 폐쇄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와 인권센터, 환경교육센터 등 이런 이 센터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그 당시에 이런 센터들도 비슷한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전시가 이러한 센터들을 폐쇄한 그 배경 이전에 뭐 서울시를 비롯해서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런 중간 지원 조직들이 많이 이제 폐쇄 결정이 난 상황인데 거의 그 절차대로 대전시도 좀 진행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기관에서 얘기하는 사업 중복과 예산 이게 정말 큰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업 중복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그 각
지원 센터들은 각각의 그런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를 했고 또 조례상의 그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게 좀 구분되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사회적 자본지원센터의 그냥 폐쇄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사회혁신센터와의 차별성이 없다라고 뭐 그렇게 대전시에서는 이야기했는데 네. 사실 그 두 센터가 그러니까 설치하게 된 근거되는 조례상의 그런 역할이 확연하게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 뭐 자치구 공동체 지원센터와의 역할도 좀 중복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기초 단위에서의 그런 공동체 지원 활동 내용과 저희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와 같은 그런 광역 단위의 사업 내용은 확연히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좀 이해 없이 하나의 그냥 공동체 활동이라고 그냥 그 같이 묶어서 좀 이렇게 평가한다는 게 좀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뭐 인권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 인권센터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 대전시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의해서 우리 대전 시민들의 인권이 혹시 침해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거를 좀 구제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인권센터가 생겼거든요. 근데 인권센터를 폐쇄하면서 이제 대전시는 대전시청 안에 이제 인권 뭐 팀이 있으니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유를 얘기했는데 사실 대전시와 같은 그런 공기관으로부터의 인권 침해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만약에 대전시가 침해를 했는데 그 침해한 당사자가 뭐 조사하거나 구제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간 위탁 제도라는 걸 이용해서 인권센터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 자체가 좀 아이러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에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사회적 혁신센터와 중복된다 업무가 네, 네. 시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예, 예. 그렇지 않다는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는 대전시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서 그 기능이 좀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는 이제 그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그러한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각 마을마다 마을 계획 수립 사업을 진행을 해서 주민들이 그 지역의 마을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참여의 공간을 마련을 했고 네. 또 공유 공간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사업을 하고 그 등등의 역할을 했고 사회혁신센터는 그 소통 협력 공간이라는 그 공간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네. 업무들 그리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뭐 그 지역사회 혁신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좀 하는 그래서 엄연히 다른 그 그러네요.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 근무하신 당시에 마지막에 폐쇄가 결정됐을 때 네. 그때 상황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좀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었던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네. 예. 네. 당시에 그 폐쇄 결정을 좀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저희도 대전시와 이제 그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봤던 거는 조례상의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뭐 운영과 이런 그 폐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안에 그 사회적 자본 그 확충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이제 절차상의 과정을 모두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제 행정적으로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 저희는 부당함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가장 큰 그리고 주민들과의 그리고 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토론회도 개최하지를 못했죠. 예, 그랬었죠. 예. 당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행사로서 10년 동안의 센터의 그런 평가와 그리고 대전시에서 어떻게 사회적 자본이 잘 확충됐나에 대한 평가를 함께 내리고자 좀 토론회를 알차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대전시가 그거를 좀 막판에 가서 좀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마을 활동가들과 자원봉사자들로 저희가 힘겹게 그래도 마지막 행사를 치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는 직접 시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할 거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 2년간 폐쇄한 기관의 업무들이 정말 잘 이관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대전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가 만든 그 이렇게 설치하도록 만들었던 그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에 보더라도 5년마다 뭐 사회적 자본 확충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1년마다 이제 실행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시장에. 근데 이런 것을 지금 과연 대전시가 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 그리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들도 마찬가지의 경우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의 그 예를 들면 저희 사회적 자본지원센터가 그 동구 중동에 청춘 다락이라는 건물을 안에 같이 업무도 하면서 시민들과 이제 공유 공간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 공간을 작년 마지막 한 해에 당시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들이 편한 이용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공사도 하고 또 리모델링 공사를 또 좀 상당한 액수를 들여서 했어요. 근데 지금 그 공간의 활용이 전혀 시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게 보이지가 않아서 저희도 그러한 공간 활용 자체도 매우 좀 아까운 그런 좀 상황이라는 거를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요. 각 센터는 설립이 될 때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설립이 됐을 건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그냥 통보를 하면 그냥 종료가 되는 건가요? 그 당시에 그냥 이거는 행정의 뭐 행정의 의지, 행정적인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왜 이렇게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냐 하니까 그냥 뭐 센터를 설치할 때는 조례에 근거하지만 그걸 없애는 거는 뭐 행정의 결단이다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 저희도 좀 어이없는 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렇게 종료가 돼서 폐쇄가 되면 센터 내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건데 지금 직원들은 어떡하나요? 그래서 사실 뭐 노동권적인 측면에서도 이 폐쇄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저희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고요. 사실 센터에서 일했던 이런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일한 그런 직원들이 사실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거든요. 그 민간인으로서 노동자의 위치에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공무원의 지침을 좀 적용받게끔 대전시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네. 그런 적용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좀 근로기준법상에서 좀 노동권을 침해당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지만 네. 당시로서는 저희 직원들은 뭔가 공동체의 가치를 좀 중시하는 그런 활동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묵묵히 일해왔던 게 사실이죠. 예. 지금 그 직원들은 그럼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뭐 많은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뭐 그 관련된 이런 공동체 관련 일들로 하는 뭐 일을 또 찾아서 가게 됐고 또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같이 이렇게 이제 백수로 하면서 예, 네. 단체 뭐 시민사회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왜 나오고 있지 않을까요? 그 작년 당시에 그 대전시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시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좀 이런 문제 제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요. 그게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 공동체 운동연합 같은 단체가 또 만들어지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단체장의 네. 결정에 따라서 이런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네. 반복된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좀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그 이해 부족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정치적인 색깔 씌우기, 뭐 프레임에 의해서 좀 행정적인 판단이 좀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사실 그 마을 공동체나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면 뭐 보수와 진보가 나눠지지 않거든요. 네. 사실 우리 마을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점이 좀 지난 정권 시절에 뭔가 그 업적으로 좀 이렇게만 강조를 해서 좀 없애기식의 그런 정책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예, 피해 보는 거는 저희 대전 시민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자치단체장이 만약에 바뀐다면 다시 살아날 운영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의 경험으로 이렇게 뭐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뭐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위태롭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제도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그런 좀 제도적인 기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또 저희 대전 공동체 운동 연합이 또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래요. 폐쇄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역 사회가 그동안 쌓아온 가치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전시의 큰 자산이 하루 아침에 좀 이렇게 잃어버리게 된 그런 경우인데요. 특히 그 사회적 자본이라는 그런 공동체의 발전과 뭐 성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선도적인 가치와 개념을 대전시가 이렇게 정책화시키고 한 데 대해서 외부의 타 시도에서는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대전시의 뭐 모토가 인류 도시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인류 도시다운 그러한 선도적인 행정 정책이었는데 이런 거를 하루 아침에 이렇게 우리 스스로 좀 잘라버린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전 공동체 운동연합이 창립된 겁니다. 그렇죠. 네. 제가 창립 선언문을 좀 보니까요. 그동안 중대한 사회적 의제들이 관료 정치와 개발업자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 성장주의와 신속한 개발주의는 돈을 위해 삶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되어 있어요. 네.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보면 저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경제 성장이라는 좀 이게 큰 지향점을 최우선으로 좀 삼아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의 삶을 좀 희생시키는 결과를 좀 초래했다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뭐 인간적인 가치나 뭐 우리 삶의 질이 좀 무시되어 왔다라는 점인데요. 이렇게 인간다운 삶을 좀 이렇게 이제는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런 우리의 공동체의 가치 그리고 사회적 연대 경제의 그런 가치가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또 이러한 어떠한 정책 결정이 있어서 행정이나 일부 정치인들 그리고 특수 집단들이 좀 이렇게 독점되어 왔던 그런 정책 결정 과정도 이제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해결 방안도 가장 잘 제시할 수 있는 주민들과 함께 이거를 좀 해결해 가야 가도록 해야겠다라는 좀 그 단체의 지향점을 좀 제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주민들을 결집시키겠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성장주의와 개발주의에서 벗어나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그 대안으로 이제 바로 공동체의 회복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것은 뭐 공동체의 가치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 모두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동체 가치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공동체 운동의 우호적인 제도와 정책 마련이 꼭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네. 문제들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일상, 우리 주민들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 뭐 그렇게 그런 문제에 저희는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뭐 먹고 사는 문제 요즘 많이 어려워들 하시고요. 또 주거의 문제, 그리고 돌봄의 문제, 교육의 문제, 또 더 나아가서는 올여름 너무 많이 덥지 않았습니까? 네. 예, 기후 위기의 문제 이렇게 우리 현재 일상을 좀 위협하는 그런 많은 위기들로 지금 채워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해결의 중심에 바로 공동체 운동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또 이러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 운동을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의 공급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할 당시에 창립 선언문을 보니까 네. 5가지로 좀 요약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예. 그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단체를 창립하면서 굉장히 많은 회의와 토론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좀 5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주민 참여를 확대해서 주민 자치를 강화시키고 또 지역 거버넌스를 혁신시켜서 높은 차원의 보다도 높은 차원의 자치 분권을 좀 이루고 싶은 그런 네. 지향점을 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금융을 확대하고 또 상호 호혜적인 시장을 조성하고 네. 또 주민 참여 서비스를 개발해서 지역 순환에 기초한 그런 사회적 연대 경제를 좀 이루고자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 우리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미래 사회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새로운 주민 조직을 창안하고 이제 성장시켜서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좀 준비해보자라는 또 지향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공동체 관련법의 제도화 그리고 정책을 발굴하고 이런 지원 제도를 좀 혁신해보자. 그래서 공동체 거버넌스를 좀 혁신해서 공동체의 좀 우호적인 우리 생태계 조건들을 좀 조성해 보고자 하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 위해서 열심히 이제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활동가들의 좀 전문성이라든지 책임성을 좀 더 높여보자라는 네. 그러한 가치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상임대표를 맡게 되셨어요? 저희 대전 공동체 운동 연합은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뭐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영역이 같이 연대를 했어요. 그래서 각 영역을 좀 대표할 만한 그 세 분이 저희 그 공동 대표단을 이뤘고요. 네. 그 세 명 중에 제가 지난 창립 총회에서 이제 상임 대표로 선출이 됐는데요. 아마 그 지난 시기 저의 그 시민사회 활동 경험이라든지 또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같은 중간 지역 경험을 좀 이렇게 보시고 저를 선출해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책임이 무거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뭐 우리 단체를 통해서 당장 좀 실천하고자 하는 주된 그 사항은 제가 계속 제도와 정책을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역의 조례에 좀 근거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뭔가 되게 지속 가능하지 못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다 더 나아가서 상위 법률 체계로서 이러한 좀 제도적인 공동체 활동에 대한 보장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는 마을 공동체 기본법이라든지 주민자치 기본법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 이러한 그 세 가지의 관련법들을 묶어서 공동체 3법이라고 네. 좀 저희는 명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안을 하루빨리 제정을 해야겠다라는 운동을 좀 우선적으로 좀 펼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러한 움직이는 이제 전국적으로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대전이 조금 더 앞서서 활동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동체 3법에 대한 법제화 추진 네.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에 이러한 그 각 공동체 활동에 관한 그런 제도적인 근거가 각 시도의 조례에 좀 이렇게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 시도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지역적인 격차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우리 대전시 안에서도 주민자치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뭐 주민들의 그러한 정치 참여의 기회가 많이 부여되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자치구가 있어서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앙 정부에 근거한 좀 더 상위 법률로서 이러한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이 되어야겠다라는 걸 생각으로 네. 저희가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위 법률로서 지방 조례들이 쉽게 변할 수 없도록 네. 하는 그런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다가올 지방 선거에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내용도 보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선거라는 것이 주민들이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좀 중요한 정치적인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선거라는 기회를 빌려서 대전시의 공동체 정책을 좀 회복시키고 또 주민자치와 사회적 경제를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제시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단체를 운영을 하려면요. 비용이 꽤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비용은 어떻게 충당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비용보다도 저희의 그런 활동의 시간 같은 게 더 많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지만 네.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그 어느 정도의 재정 운영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회원 확대를 위해서 이런 재정을 충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이렇게 의견이 반영되고 예산도 이렇게 충당을 하려면 많은 시민들의 관심, 힘이 필요할 텐데 함께 원하시는 분들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 알려주세요. 네, 이런 기회에 이런 말씀을 해줄 수도 있도록 이렇게 좀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저희가 창립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뭐 이렇게 홈페이지라든지 온라인 소통 공간이 아직 구비가 되어 있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회원 가입을 말씀드리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 지금 이 인터뷰 기사 내용이 저희 혹시 온라인 공간에 유튜브 채널에 네. 올라가게 될 것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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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때 제가 그 아래 댓글로 저희 단체 회원가입 방법을 이렇게 올려드리면 이걸 보시고 많은 대전 시민분들이 회원가입을 통해서 저에게 좀 힘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힘 그리고 공동체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유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들의 이런 공동체 활동은 뭐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할 뿐만 아니라 저는 사회 전반의 그런 복지나 연대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뭐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그런 가치를 중심에 두고 더욱 주체적이고 그리고 자립적이고 친밀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대전 공동체 운동 연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많은 시민들의 응원도 필요하고 또 지금 폐쇄돼서 우리 직장을 잃고 각자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 원래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에게도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희는 그 가치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던지 간에 뭐 같은 그 연대의 정신으로 생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좀 많은 주민분들과 시민분들이 힘을 주고 계시니까 예, 우리의 그런 가치 지향점이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곧 오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요 각자 우리 도생하기도 힘든데 바쁜 일상을 이렇게 쪼개서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할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공동체는 우리의 그런 삶을 좀 윤택하게 해주고 사실 지금 앞으로의 사회에는 이제 공동체 운동이라는 것이 시민이 시민을 돕는 좀 질 높은 시민 서비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삶의 질이 좋아지는 그런 우리 지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대전 공동체 운동연합의 활발한 활동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공동체 운동연합 조효경 상임 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